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축년 쥐띠들의 새해 운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날이 쌀쌀한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되고 다시 한 두어 달 있으면 이제 2020년은 지나가고 2021년 신축년이 밝아올 건데요. 2020년 경자년 우리나라에 참 다사다난했다,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게 참 심각했죠, 그죠? 2021년 신축년에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21년 신축년은 우리나라 국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갑진에게 정재와 정관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직업들이나 모든 생업들이 다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 그런 국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우리나라 신축년의 운세는 모든 일들이 다 안정을 찾아서 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국운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는 2021년이 시작되는 음력 2월 4일 이전에 종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한두 달 정도 더 갈 수는 있을 것이에요. 운이라는 것이 그렇게 갑자기 무 자르듯이 탁 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여유를 가지겠지만 2021년 초반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운에 의한 풀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국운에 대한 풀이를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2021년 신축년에 운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이 쥐띠의 운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쥐띠라는 띠는요, 쥐의 특성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쥐라는 동물은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항상 어두운 곳에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이고요. 그리고 늘 익숙한 길,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후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런 동물이에요. 사람 역시도 쥐띠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예적이나 동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물론 일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특성에서 감각이나 예민함 이런 쪽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운동선수들이 이 쥐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쥐띠들은 늘 익숙한 곳에 친숙하기 때문에요,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쥐띠 여러분들 역시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쥐띠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다면 이제 개인적인 각 연도별 특성에 관해서 재물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은 어떻게 신축년에 변할 것인가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8년생은 무자년입니다. 그리고 60년은 경자년입니다. 그리고 72년생은 임자년입니다. 그리고 84년생은 갑자년입니다. 또한 96년생은 병자년이에요. 자, 이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 각 연도별로 재물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직업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가정의 운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신축년의 운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년에 태어나신 무자년생은요, 신축년이 시작되는 내년에 상관과 겁재의 운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재운의 상황은요, 항상 분주하게 움직일 일이 많고 재물로 인해서 남과 다툼이라든가 경쟁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갑진이 무자에겐 편인과 편재를 말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항상 내년에 금전적인 유동성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경자년의 금전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자라는 간지는 신축이라는 간지와 겁재와 정인의 관계를 가집니다. 겁재와 정인이라는 것은 항상 안정적인 수익에 분배하고 나눠야 될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이 항상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갈라진 금액만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재물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갑진에요. 이 경자라는 것은 편인과 편관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재물로 인해서 늘 남과 송사를 겪어야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들어온 만큼 남에게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재물을 내년에 저축하거나 쌓아가는 그런 일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년생 임자년은요, 내년인 신축년과 정인과 정인의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오행에서 이렇게 정인이 겹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을 후원하시는, 그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금전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 또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기대고 계시는 분들의 재물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재물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체 안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갑진과 임자년은 편인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인과 편재의 관계는 항상 재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금전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주 소득원으로 기대시는 분 빼고 여러분들이 늘 금전적으로 기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금전적인 운들을 걱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84년생 갑자년생들의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들의 재물운은 정관과 정제를 말하니까 늘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규모의 재물이 유지되게 됩니다. 내년 한 해는 직업적인 수입을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는 수입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물의 변동은 절대로 없는 형상이고요. 늘 꾸준하게 들어오는 대로 그만큼의 생활로, 그만큼의 금전운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갑자년과 갑진이라는 우리나라 국운에는 비견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늘 우리나라의 운에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금전운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많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분 역시도 금전적으로 내년에는 확 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96년생 병자년의 신축년 재물운을 말씀드릴게요. 병자 같은 경우는 정제와 상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전적인 일로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국운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년 한 해 항상 돈 때문에 많이 바쁜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운세가 내년에 피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내년 한 해 금전적으로 부족함은 없을 것이나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운에 맞도록 올해 한 해 내 재물운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업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48년생 무자년 같은 경우는 상관과 급제라 그랬죠, 그죠? 상관과 급제는 직업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많을 거고 직업적으로 누구와 다툼이 생기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는 곧 직업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60년 경자년생 같은 경우는 급제와 정인이라 그랬죠, 그죠? 급제는 항상 이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그러니까 그 직장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로 인해서 직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본인에게 굉장히 많이 생길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시고요. 내년 한 해는 내가 직업 때문에 굉장히 바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년생 임자년은 정인과 정관이라 그랬죠, 그죠? 내년 한 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누리시게 될 거고요. 직업으로 인해서 이번 내년 한 해 굉장히 즐겁고 보람찬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시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96년생 병자년은 정제와 상관이라 그랬죠, 그죠? 내년 한 해 돈 벌려고 직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취업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으셔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꿈을 잃지 마시고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직업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많은 우리나라의 국운이 번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분들도 그리 어렵지 않고 좋은 분들은 그 좋음이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니까 내년 한 해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운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48년생 무자년 같은 경우는 상관과 급제라 그랬죠. 그죠? 이는 가정 내에서 사모님이나 가족분들과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특히 서로 배우자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예요. 서로 많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내년 한 해는 두 분 사이에서 물론 두 분의 궁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로 배우자에게 불만이 많이 쌓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많이 누그러뜨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경자년생들은요, 내년 한 해 급제와 정인이에요. 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후원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정운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년 한 해는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효도하시고요. 다시 돌아보시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는 가족운에서 조금 불길한 운이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시고요. 자제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 잘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72년생 임자년생들은요, 정인과 정관이라 그랬죠. 그죠? 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으로 인해서 신축년 한 해 걱정될 일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하시고 가정은 믿고 그렇게 생활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늘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음으로 갑자년생요. 84년생은 정관과 정제라 그랬죠. 그죠? 이는 재물이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니까 가정운이 굉장히 좋아지는 운입니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후반기쯤 돼서 이 자제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4년생 분들 특히 자제분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배우자분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자제분으로 인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경 쓰세요. 그리고 96년생 병자년생은요, 내년 한 해 정제와 상관운은 많이 분주한 운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머물러 있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이 분주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만족하는 그런 한 해는 결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많이 움직이시고요. 집안에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내년 한 해 열심히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세요. 가정운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내년 신축년 쥐띠의 운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부분적으로 재물운과 직업운, 가정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건강운에 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이 정도로 오늘 신축년 쥐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 한 해 쥐띠분들 전부 신축년 한 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긴 시간 수업 감사드립니다.